시작에 앞서 꼭 하셔야 할 과정이 있죠. 잊으시면 안 되시죠. 뭐 오토 큐라든가 블루엔즈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코딩 값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진단기도 한계가 좀 있고, 사용하시는 진단기들이 기능이 제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딩 값을 우리가 현장 말로 긁어 놓는다고 하죠. 코딩 값을 백업을 좀 받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작업 후에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진단기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 확인하고요. 백업 하면 되죠. 백업, 입력, 취소가 있는데, 백업 할 때는 백업 터치하면 되고요. 입력할 때는 입력 터치하면 됩니다. 백업 완료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입력 과정 진행하면 됩니다. 코딩값 백업은 완료됐어요. 그럼 어차피 진단기 연결한 김에 아무것도 몰라. 코딩값을 긁어놓지도 않았어. 그리고 진단기와 통신도 안 됐어. 그럴 때 입력하는 방법 해볼까요? 클러스터 베리언트 코딩을 터치를 하고요. 조건 맞춰주고요. 실행합니다. 진단기가 안내하는 조건을 맞춰주고요. 확인. 계속 하시려면 확인. 취소하면 취소를 누르면 되는데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 한 방법은 사실 블루엔즈라든가 오토큐, 직영 서비스 센터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가능한 방법이에요. 메이커 전용 진단기로는 가능한데, 왜?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일반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처럼 코딩 값을 좀 긁어놔야죠. 그게 또 진단기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긁어놓은 코딩 값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좀 제약이 좀 많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참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방법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 협력사에서 비록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비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클러스터 교환을 위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러스터를 그냥 교환하려고 하다가 가능하면 이런 사례도 함께 공유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과정을, 이미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부품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부품 금액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포함해서 1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클러스터 모니터 교환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탈착을 완료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덕트와 관련 트림류 몇 개 탈착하면 쉽게 분해 가능하세요. 탈착된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신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요 카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또 옮겨야겠습니다. 원가 절감일까요? 뭘까요? 현장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네요. 한 30분, 4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낯설다고 해서, 그리고 안 해봤다고 해서 내치면 다른 곳에서 누군가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부딪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처음은 있다. 제 말이 틀리진 않죠? 네, 장착하고 코딩 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품 클러스터 장착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품은 모두 조립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필요 부품만 장착한 상태에서 작동 상태라든가 코딩까지 완료 후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림류는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명하죠. 물론 엔지니어마다, 정비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미 기존과는 좀 다르죠. 벌써 기어 포지션이 표기가 됩니다. 시동 해볼게요. 레디. 코딩 관련한 메시지는 있겠죠. 자, 정상 작동합니다. 당연합니다만 주행거리는 제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AVN 화면이야, 모니터야 정상 작동했었던 거니까
불편하셨겠어요. 각종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았으니 불편하셨을 것 같으세요. EPB 관련해서 연구등은 스위치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코딩 미실시라고 확인이 됩니다. 코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기능 클러스터 베리언트 코딩. 조금 전에 사실 긁어놓긴 했지만 진단기가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행. 조건 맞춰주고요. 확인합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코딩 관련 경고 문구 그리고 뭐 SOS라든가 점등됐던 경고 등도 소거됐습니다. 자, 확인. 고장 코드 좀 볼까요? 일부 부품들이 장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아닙니다. 혼선을 줄 수도 있으니 각종 스위치류 그리고 트림류, 커버류 모두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고장 코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관련 부품 커버라든가 트림류라든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동을 해볼게요. 레디를. 네. 타이어 공기압이 낮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동안 클러스터가 블랙 화면이었잖아요.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정보를 고객이 알 수가 없었죠. 클러스터의 어떤 정보,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문구, 디스플레이 되는 각종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네요. 사실 TPMS 시스템이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펑크가 될지 아니면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건지 확인하고 펑크만 수리를 하고 공기압은 오늘 계기로 정상 공기압으로 다 맞춰 드린 후에 주행 속도가 정상 작동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오늘 정비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상태 먼저 체크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운전석 쪽 뒤쪽 타이어는 펑크였습니다. 그래서 펑크 수리를 했고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으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경고 등이 아직도 전멸을 하고 있고 경고 문구까지 나타나 있는 상태라 시운전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최소한의 시운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도로주행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주행 진행할게요. 뭐 차량 속도는 잘 표기되고 있고요. 됐습니다. 돌아가야겠어요. 고객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클러스터를 교환했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으면 불쾌할 수 있어요. 회사로 복귀하겠습니다. 얼마 회사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블랙박스 차량 수리 완료됐으니 블랙박스 전원 연결하고 회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 클러스터 블랙 화면이었죠. 진단 과정, 그리고 교환 과정, 그리고 코딩, 그리고 완료 시운전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비 사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기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